자, 노노요. 또 주말이죠? 주말이죠? 시경을 해야 되는데, 그냥 노노를 빨리 좀 끝내보도록 하고, 시경은 한 박자 늦추겠습니다. 자, 오늘 요 내용도, 그야말로 심금을 울려요. 이 내가 바보였구나라는 것을 그야말로 자각하게 만들어요. 내가 바보예요. 내가 왜 바본가 봅시다. 자, 사역 부족 관야이, 사역 부족 관야이. 자, 헌문편의 33장이죠. 자로편, 헌문편, 요것이 대단히 긴데, 헌문편 끝나면은 그냥 막 쭉쭉쭉쭉 다 나가요. 근데 요 헌문편의 내용이 자로편도 물론 그래 왔고, 헌문편의 내용이 우리가 노노 앞에서 3분의 1 내용에서 보았던 그런 거보다 심금을 울리는 거는 실로 요 부분이 더 대단해요. 자, 요것이 이 또한 볼 것이 없다. 자, 우리가 실망을 했을 때 이런 말을 하죠. 볼 것도 없어. 말할 것도 없어. 볼 것도 없어. 말할 것도 없어. 우리가 실망할 때 이런 말을 해요. 이 또한 보고 관찰하고 성찰할 거리도 없다. 볼 것도 없다. 말할 것도 없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자왈, 불역사, 불옥, 불신, 억역, 성각자, 시현호. 자, 요것이 말은 대단히 어려워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요즘 안 쓰는 말들이에요. 요것을 불역사를 해석할 때 역탐이라고 해석을 해요. 역탐. 요 역을 역탐이라고 해석을 해요. 자, 속는다고 속이는 것에 역탐하지 말고, 속는다고 역탐하지 말고. 이 역탐이 뭔가 하면은 이게 요때 역은 이제 거스를 역이 아니고 맞이할 역이에요. 그리고 요거 탐은 내가 찾아서 탐구하는 거죠. 내가 찾아서 탐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탐구해서 맞이하다. 내가 기껏 생각하는 것이 생각해서 탐구해서 찾은 것으로 억측을 해버려. 미리 내가 탐구한 사실을 미리 내가 먼저 맞이한다는 얘기예요. 요것이 역탐이거든요. 요즘 이제 논어책을 쓰는 분들은 요 역탐을 미리 맞아들여 짐작하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미리 맞아들여, 내가 탐구해서 찾은 것을 미리 맞아들여가지고 내가 고민해가지고 내가 생각한 것을, 내가 탐구해서 생각한 것을 그것을 미리 맞아들여.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탐구해서 찾은 거를 고민해서 탐구해서 찾은 것을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미리 맞아들여 짐작한다고 말하거든요. 그 해석이 역탐이에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속는다고 역탐하지 말고, 이제 그거거든요. 여기서 속는다고 역탐하지 않고 그러면 또 헷갈려 버려. 그것이 그야말로 요건 간단한 문장인데도 불구하고 한자의 역설의 한문에 부정의 마력에 말려 들어가가지고 아무것도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어가 어려워요.
자, 내가 저기 그 고민하다가 내가 해법을 찾았어요. 그것에 내가 푹 빠져가지고 그 저기 그냥 내 저기 그 역탐한 그것으로 저기 그 몰입해가지고 거기에 몰입해가지고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딸내미가 잘하는 말이 있거든. 그거는 그거대로 보세요, 아빠. 그거는 그거대로 보세요, 아빠. 내가 짐작해서 거기에 빠져들어가가지고 거기 헤매서 그냥 저기 나는 나올 줄 몰라. 저기 마치 자기가 저기 다 그걸로 저기 다 세상 문제를 다 해결한 것처럼 그렇게 저기 빠져들어서 헤어나지를 못해. 우리 딸내미가 얘기하는 거, 아빠 그거는 그거대로 보세요. 그거대로 보세요. 그게 제일 정답이에요. 근데 이 공자께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속는다고 역탐하지 않고 그러면 또 말이 안 돼. 부는 아닐 부죠. 그래서 저 역탐하지 않고라고 해석해 맞는데, 그렇게 해석하니까 책을 보는 사람들이 그냥 어려워서 그냥 절절 매는 거야. 그냥 이게 무슨 소리야? 왜 이런 말이 나왔어? 이 말고라고 속는다고 역탐하지 말고라고 해석하면은 간단하게 다 해결돼 버리는데 부정수법의 마력에 빠져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질 못해요. 한문을 조금 공부한 사람들은 흔히들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림원에서 공부할 때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부정의 마력에 빠져들면 헤어나질 못한다. 이중부정, 삼중부정에 빠져버리면은 공부를 아예 자체를 못해요. 자, 봅시다. 속는다고 미리 맞아들여 내가 짐작해서 찾은 것을, 그것을 이제 하지 말고, 그것을 믿지 말고, 그리고 믿어주지 않는다고 억측하지 말고, 요건 이중부정이죠. 요런 데서 말려 들어가지고 못 태어나요. 봅시다. 믿지 않는 것을 억측하지 말고. 그러니까 억측하고 역탐은 분명히 틀리죠. 그죠? 역탐은 내가 고민해서 찾은 거예요. 내가 머리 아파가지고 고민해가지고 어떡하면 좋나 그러다가 찾아서 그것을 맞아들여 자기 걸로 만들어가지고, 맞아들인다는 게 자기 걸로 만든다는 얘기죠. 맞아들여가지고 거기에 푹 빠져버려. 그거 못 말립니다. 그거 아무도 감당 못해요. 그런 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짐작을 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짐작을 하지 말고, 이 불역사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젊은 박사님들, 한문학 박사님들 이것을 해석 못하는 거예요. 해석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해석이 책마다 다 틀리는데 내 마음에 드는 해석은 하나도 없어요. 물론 내 마음에 드는 해석, 그것도 내가 역탐이라고 생각하면은 그야말로 나는 공자의 깊은 것을 망각하고 사는 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거 말고 더 기가 막힌 망각을 하고 지금도 사기를 당하고 있어요. 자, 봅시다. 그래서 자, 내가 속았다고 역탐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믿지 않는 것을 억측하지 말고, 믿어주지 않는다고 남들이 믿어주고 내가 믿어주고 하는 것을 믿어주지 않는다고 억측하지 말고. 억측은 알죠, 그죠? 억측은 그냥 단순히 짐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탐은 고민해서 탐구해내는 거예요. 탐구해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맞아들여가지고 거기에 반응을 하는 것이 역탐이에요. 역탐과 억측은 엄청나게 틀린데, 요것을 우리 선생님 책에도 미리 짐작이라고만 썼어요. 미리 짐작이라고 쓰면은 이 역은 뭔데? 역은 이때 역을 거스른다고 해석을 또 했어. 어떤 책에는
어떤 책에는 거스른다고 했고, 이제 저기 그 어떤 책에는 맞아들인다고만 해석했어. 맞아들인다고만. 뭘 맞아들여? 탐구한 걸 맞아들여야 말이 되는 건데, 탐구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 그러니까 역탐이라는 말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억측, 제멋대로 짐작하는 거죠, 그죠? 이 제멋대로 짐작하는 건 고민해서 짐작한 거하고 엄청 틀려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걸 하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우리 딸내미 명언대로 있는 대로 보라는 얘기예요. 있는 대로 보라. 있는 대로 보라. 그대로 보라. 우리 딸내미 명언입니다. 그게 이제 그러하나 먼저 깨닫는 자가 오진 것이다. 오격 선각자 시현호. 이것도 감탄문이죠, 그죠? 이것도 감탄문이죠, 그죠? 어격은 그러나예요, 그러나. 이제 반대로 문장의 의미를 돌릴 때 억을 써요. 일반 그러나 그럴 때 그러고 쓰죠. 연이나 그러죠. 그러나 쓰는데, 그것과 이 억은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는 의미로 억을 쓰는 거예요. 그런 한문의 글씨에 담긴 그 뜻을 하나하나 받아서 해석하는 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젊은 이제 한문학 박사님들, 젊은 동양철학 박사님들, 이게 다 해석이 엉터리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속는다고 역탐하지 말고, 믿어주지 않는다고 억측하지 말아라. 그러하나 그것을 그렇게 하나, 그것을 먼저 깨닫는 자가 현명한 것이다. 그것을 먼저 깨닫는 자가. 그러니까 우리 딸내미가 현명하다는 얘기가 되네, 그죠? 이거 미안합니다. 우리 딸 칭찬을 해서. 자, 여건 미지이 영지야. 이르지 않은 것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이르지 않은 것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거기에 탐자가 이제 말이 맞아 들어가니까, 말이 탐자가 이렇게 조합이 되니까 깊이 찾는 거예요. 탐자는 깊이 찾는 거예요. 탐자는 깊이. 이 구덩이 속에서 그냥 깊이 그것을 막 찾는 거예요. 이 글씨에 보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그것을 그렇게 말고 나서, 그리고 그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 나 요번에 공사를 하는데, 지붕 공사를 하면서 이제 돈을 먼저 달라 그러더라고. 그 친구를 내가 대단히 믿었거든. 일도 엄청나게 잘해. 근데 돈 받아가지고는 일 안 하고 내 빼는 거예요. 어제 비 오는데도 지붕에 그쪽에서 물이 똑똑 뜯고 나중에는 흥건해져 버렸더라고. 그러니 내가 이런 우에 빠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먼저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먼저 깨달지 못했으니까 내가 바보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참 힘들어요, 세상 사는 게. 그래서 미지영지, 이르지 않은 것을 미리 맞이하는 건데, 거기다 탐자를 붙이면은 깊이 찾아서, 그것을 고민해서 찾아서 맞이하는 게 역탐이라는 얘기였죠, 그죠? 억은 미견이 의자, 보지 않은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보지 않은 것을 억측하는 것이다. 억은 억은 요게 억자죠. 요게 1억 할 때 억자예요. 요게 1억 할 때 억인데, 요게 원래 1억 할 때 억인데, 여기다가 요걸 요렇게 써놓고, 요것도 이 억의 대표자예요. 이 억의 대표자. 요건 이제 몸육자, 이제 육고기 육자라고 그러죠. 요것을 다롤이 아니고, 요때는 육고기 육이에요. 고기 육. 그래서
고기 속에 저기 그 억측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게 가슴억이거든요. 가슴억. 그 저기 억측할 때 이 억자에다가 측자는 이걸 쓰거든요. 억측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이건 저기 그 가슴에 이제 생각하는 것을 저기 그 이제 담는 것이 그 억측이에요. 그 억측을 이렇게 요거 아까 여기 있네. 억측을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제멋대로 짐작하고. 근데 여기서 저기 그 이 억의 대표자가 이제 이거라는 얘기죠. 대표자가 이거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그 억자를 이렇게 썼어요. 그랬는데 그 이제 그래서 저기 그 요것도 저기 그 요것도 다 저기 그 글씨에 자기 그 저기 깊은 뜻을 글씨가 담고 있어요. 그것을 이제 그 우리 저기 그 사람들이 그것을 저기 그런 글씨를 저기 그 이제 그 갖다가 이제 조합을 해서 이제 말을 만드는데 아무리 뜻글인데 요즘 뜻글을 안 쓰다 보니까 이 젊은 박사님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 뜻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저기 그 억은 이 역은 저기 여기 그 맞이하다는 뜻이 있어요. 맞이하다는 뜻, 영지 그 환영할 때 영이죠, 그죠? 그래서 맞아들여서 저기 저 기뻐하는 게 환영이죠, 그죠? 그래서 저기 그 그런 의미가 있고 여기 사는 남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남이 자기를 속이는 것을 저기 그것을 저기 깊이 탓때 고민하다가 그것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막 덤비죠, 그죠? 그럼 싸움밖에 안 나죠, 그죠? 예, 그래요. 그리고 불신은 남이 나를 의심하는 거예요. 남이 나를 의심하는 거예요. 위인의기 남이 나를 의심하는 거고 이때 뒤에 억은 이 억은 우리 저기 그 억시할 때 이거 썼죠, 그죠? 억시할 때는 이 억이 눌린다는 뜻이었죠, 그죠? 눌려서 그 저기 그 엄정한 그 위가 된다. 위가 이렇게 범위가 이렇게 크다면은 그걸 눌러가지고 이렇게 저기 그 압축을 해서 그 위를 엄정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저기 그렇게 되는데 요것이 저기 이때 저기 그 억은 또 반어법이에요. 반어법에 저기 우리가 저기 이게 맥을 못 추죠. 한문만 보면은 그냥 머리가 아프고 언수 부력 저기 비록 역탐하지 않고 억측하지 않는 것이 인지정위 사람의 정이고 사람의 저기 생각이고 사람의 저기 이제 가식 사람의 가식 이제 허위라는 얘기죠. 거짓 허위 사람의 정이고 사람의 가식에 있어서 거기서 저기 끊어져 있네요. 자연성각 그런 저기 사람의 저기 이제 인종에다가 사람의 가식에다가 그것을 자연성각 저기 저절로 먼저 깨달는 것이 내위현야 그것이 현명한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저기 내가 돈 미리 주지 않았으면은 그 친구 저기 돈 받기 위해서 그냥 끝까지 열심히 일했겠죠, 그죠? 내가 저기 그 친구를 잘 안다고 그것을 저기 내 마음 속으로만 어격했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그것을 저기 그 친구를 쭉 봐왔으니까 우리 공사를 시키면서 저기 돈을 먼저 줬더니 그냥 저기 뭐 저기 현금으로 줘라 뭐 입금시키지 말고 현금으로 줘라 그것도 저기 그리고 뭐 저기 믿으니까 뭐 계약서 씁니까 안 쓰죠 뭐 조그마한 공사하면서 그래서 그대로 당해버린 거예요. 그냥 그대로 당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기 역은 이를 아직 이르지 않은 것을 미리 짐작하는 것이다. 미리 맞이할 역. 억은 아직 보지 않은 것을 짐작하는 것이다. 사는 남이 자신을 속이는 것을 말하고 불신은 남이 자신을 의심하는 것을 말한다. 억은 반오사다. 비록 역탐 미리 짐작 미리 맞이하여 짐작함 하지 않고 억측하지 않으며 남의 저기 정위 이제 실정과 허위
그 실정과 허위 이거 가식이라고 내가 그랬죠. 실정과 가식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먼저 깨달아야 오짐이라고 말씀한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일이 지나고 보면은 그 내 잘못이 뭔지 알아요. 그런데 그 내 마음으로 그 친구를 믿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했던 거죠, 그죠? 그 뭐 작은 돈이니까 크게 가슴 아플 건 아닌데 그렇다고 가슴 안 아프고 이거 넘어갑시다. 그 말을 많이 하면은 이렇게 자로처럼 헛소리를 해요. 자, 이것도 넘어가야 됩니다. 그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이때까지 길을 쓰고 설명한 똑같은 얘기고, 자, 요거 질고야 고루한 것을 미워한다. 질고야 고루한 것을 미워한다. 자, 요거 논어에 보면은 이때까지도 이제 몇 사람 봤어요. 노자는 이제 세상을 떠나서 이제 절처럼 절에 가서 운동하고 그냥 멋대로 사는 거, 절하고는 종교하고는 비교할 것은 아닌데, 노자 도교 쪽의 사람들은 뭐 신선이 된다 그러고 풀 뜯어먹고 살고 이제 곡식을 짓더라도 그냥 이제 자연스럽게 짓고 남들처럼 풀 베고 뭐 이렇게 곡식 농사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심어놓고 나는 거 훑어먹는 정도의 그런 생활을 하는 게 이제 노자의 이제 은둔 생활하는 그런 도교 무리들이죠. 그런데 요것이 미생묘가 그런 사람이에요. 미생묘가 공자를 평해서 말하기를 미생묘가 공자를 평해서 말하기를 구야는 하위시 서서자요. 하위시 서서자요. 문해위령호. 자, 요것이 이제 주자는 주희는 대단히 점잖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실제 내용은 공자 이름이 구죠. 공자는 공구 너는 이제 이렇게 이제 미생묘가 나이가 많은 그런 공자도 평소에 알고 지내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히 공자를 평해서 말을 하죠, 그죠? 이제 은둔 이제 도교의 무리들이 무리들이 나와요. 논어책에 한 4-5번 정도 나오거든. 이때까지 우리가 앞에도 한번 봤고, 그리고 앞에도 뒤로도 서너 명이 나와요. 이 미생묘도 그런 부류의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공자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자를 평해서 말하기를 공자 너는 어찌하여 싸다니는고, 어찌하여 이렇게 싸다니는고 그랬어요. 공구 너는 어찌하여 이렇게 싸다니는고. 공자께서 벼슬자리를 찾기 위해 주유천하를 했죠, 그죠? 그 당시의 얘기예요, 이것이. 공자 너는 어찌하여 이렇게 싸다니는고, 문해위영어 말재주를 쓰려고 그러는 게 아니냐. 말재주로 한 자리 얻어 걸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전곡을 찌르는 얘기죠, 그죠? 그죠? 그래, 이것을 주자는 해석하기를 공구는 어찌하여 연연히 다니느냐, 이제 탐구하고 다니느냐, 뭐 이렇게 주자는 해석을 했어요. 그건 주자의 입장에서 한 해석이죠, 그죠? 실제로는 이 나라 기웃, 저 나라 기웃,
새가 요게 저녁 때는 둥지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근데 새는 저기 이제 둥지로 들어갈 때는 이제 새끼 품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저기 평상시에는 추울 때 저기 둥지로 들어가는 거고, 근데 평상시에는 이 나무 저 나무 왔다 갔다 그러면서 이제 깃들어요. 요것이 이 나무 저 나무 다니면서 이렇게 깃드는 거예요. 자, 요것이 선역서죠, 그죠? 선역이 저녁 때가 되면은 저희 새가 둥지 안으로 들어간다고 그렇게 요게 새 모습이에요. 요게 새 모습이에요. 새가 둥지 안으로 들어간다고 이제 저녁서로 이렇게 했죠, 그죠? 그런데 요것은 저기 나무에 가서 저기 이제 둥지 트네요. 이 새는 저기 알 품을 때, 그렇지 않으면은 저기 새끼 기를 때, 그렇지 않으면 겨울 추울 때, 그렇지 않고는 그냥 이 나무 저 나무 올라가서 그냥 자는 거예요. 비가 와도 저기 새는 저기 물이 흐르게 돼 있거든. 새 깃털 안으로 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저기 이 나무 저 나무 깃드는 게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요것을 어떤 사람들은 서서를 저기 이제 깃들서 그래가지고 깃들서라는 뜻도 있어요. 싸다닐 서, 깃들서, 또 연연할 서, 이제 그런 뜻이 있는데, 주자는 연연할 서로 생각을 했고, 어떤 사람은 깃들서로 해석을 해가지고, 너 이것저것 깃들어서 이제 어느 나무든 깃들어서 기생을 하느냐, 공자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고, 또 정상적인 거는 싸다니는데 공자는 이유가 있죠. 벼슬을 하려고 싸다니죠, 그죠? 그래서 주자의 설과 이제 다른 일반적인 설을 이제 곁들여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면 요것은 틀림없어요. 이제 벼슬에 연연해가지고 공자가 주유천하를 한 거죠. 벼슬을 해야, 그 당시는 벼슬을 해야 세상을 계도할 수가 있으니까, 세상을 하늘의 이치를 세상에 심을 수가 있으니까, 공자가 그것이 목적이라서 제자들 데리고 이제 이 주유천하를 했던 거죠, 그죠? 그런 것을, 나는 그것을 주자의 설과 일반 설을 이제 복합해서 이렇게 연연하여 싸다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주자는 연연하는 것만 해석했고, 일반적이 이제 조금 유학에 삐딱한 사람들은 공자는 어찌 저리도 쏘다니는 거,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실제로. 근데 그것은 이제 주자의 이 표현은, 연연하다는 표현은 점잖은 표현이고, 이 싸돌아다닌다는 것은 이건 좀 비속한 표현이죠, 그죠? 그래서 나는 두 개를 섞어서 이렇게, 사실 이제 이 미생묘가 도교의 입장에서 공자를 보는 거니까, 유자는 말만 앞세우고 행동을 못하는 사람으로 아마 공자 당시부터 그런 말을 했던 거예요. 조선시대만 그러했던 것이 아니라, 일본 놈들이 조선은 그래서 망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일본이 유학의 깊이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자활,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듣고 공자가 미생묘하고 친분이 있으니까 자활. 그렇죠. 공자 아주 점잖죠. 삐뚤어지는 말 절대 안 하죠, 그죠? 에이 선생님 그게 아닙니다. 그러고 이제 범간을 해도 할 판인데, 공자는 그런 성격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공자활, 자활, 비감윈영야, 감히 말재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재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감이라는 말을 넣었으니까 이 미생묘를 공자가 이제 존경하는 거죠, 그죠? 그러고 질고야, 고루한 것을 미워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고루를 해. 어떤 책에는 고집이라고 해석한 게 맞아요, 사실은 맞는데, 공자가 고집이 있습니까? 고집을 미워해서 그런다? 공자가 남들의 고집 부리는 걸 미워해서 그런다? 군자는 남의 험담도 하지 않고 남이 나쁜 것을 지적하지도 않아요. 이것을 고루한 것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공자는 대답한 거예요.
이게 저 고루한 것이 결국은 뭡니까? 고집하여 통하지 않는 것이 고루한 것이죠, 그죠? 이거 저기 같은 말이라도 공자의 말을 번역하는데 공자가 무슨 저기 그 고집을 저기 내세우고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